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벌써 4월 중순입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은 약간 조정이 나왔던 한 주였는데 저도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면 저번 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는데 금요일 종가는 254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2550을 돌파했다고 좋아했지만 또 살짝 깨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코스닥이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여기 이평선을 보시면 21선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5일선을 타고 거의 3달 정도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했던 2차전지들이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코스닥 급격한 조정 때문에 저의 코스닥 종목들도 시련이 많았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ISA 계좌부터 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ISA 계좌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고를 보면 저번 주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이 또 시큰둥할 때 배당주들이 빛을 발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주가가 크게 올라간 종목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번 주에 또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도 없었는데요. SK텔레콤, 삼양옵틱스, 하나금융지주 저번 주 대비 주가가 크게 변동된 종목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JR 글로벌 리츠가 빨간불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지스 밸류 리츠가 빨간불입니다. 여하튼 제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 두 종목은 저의 평단가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하락만 하기 시작한다면 또 리츠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리츠들 주가 하락이 또 크게 나온다면 또 100주 단위로 조금씩 모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SK텔레콤이 배당금 공시를 했습니다. 1분기 배당금은 830원이었는데요. 예상대로 작년 분기 배당금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배당금은 5월 10일 이내로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4분기 배당금이 들어올 텐데 약 2주 정도 있으면 또 1분기 배당금을 받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든든하거든요. 이제 주가만 조금 더 상승을 해서 5만원 이상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계좌 매매를 볼 텐데요. 썸네일 보셨죠? 네, 마늘을 먹는 심정으로 사람이 되려고 이번 주에도 꾹 참고 모아보았습니다. TSE는 이번 주에 총 30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 10주는 제가 실수로 매수한다는 것을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20주를 샀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 이하로 깨질 때마다 10주씩 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총 30주 주식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플러스 전량 매도를 했는데요. 분위기가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당분간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플러스도 중국 쪽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요일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신라호텔 등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바이오플러스는 하락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조금 불안해서 그냥 본절 수준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뉴프렉스, 조금 고민스러운 종목인데 역시나 이 종목도 제가 생각하는 가격 이하로 내려갈 때마다 100주씩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이즈 4만원 이하로 주가가 또 밀렸거든요. 그래서 10주만 물을 타보았습니다. 먼저 네오이즈인데요. 저번 주에 약간 수익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3%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고요. 뉴프렉스 계속 물을 타다 보니까 어느덧 900만원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단일 종목을 1000만원 이상 투자를 잘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뉴프렉스는 앞으로도 많으면 2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인데 이제 그만 물을 타도 좋으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생각지도 않게 조금 많이 보유를 하게 되었으니까 평단가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30% 정도는 덜어내고 리스크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TSE, 주가가 이번 주에 쭉쭉 빠졌는데요. 그래서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600만원 넘게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6%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조금 더 모아보고 뉴프렉스처럼 대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스토리 이번 주에 약간 기대를 했지만 큰 의미는 없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커버드콜은 약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A스토리가 공동 제작으로 참여한 킹메이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데요. 6위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약간 올라가서 23,000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수요일부터 미끄러져 버렸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봉 차트를 보면 월화 올린 것을 수목금에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주가가 원점으로 돌아왔는데요.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조만간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죠. 그래서 대통령을 따라서 같이 미국을 방문하는 업체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콘텐츠 업체 중에서는 네몽레인하고 A스토리가 포함되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포함되었으니까 뭔가 미국에서 좋은 소식 하나를 물고 와주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NH투자증권 일반 계좌입니다. 노태기인데요. 아니, 노태기가 금요일 오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또 25만원 근처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24만원대에 또 5주를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주문을 걸어놨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갑자기 주가가 쭉쭉 올라가더니 26만원을 다시 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올라갔는지는 저도 영문을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급등주처럼 이런 그래프를 보니까 마음이 콩닥콩닥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의 평단가까지는 5%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이 기세를 잘 살려서 다음 주에는 저의 평단가인 28만원 이상 한번 넘어주기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던 2차 전지들을 따라서 저의 코스닥 종목들도 같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같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하락이 이제 진정되어서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고요. 다음 주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